네, 안녕하세요. 드론킷 파이썬 프로그래밍. 오늘은 그 드론의 상태 조회 및 변경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이클의 속성들을 쭉 알아보다가 GPS까지 알아봤죠. 그래서 오늘은 짐벌부터 계속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클의 속성은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드론킷으로 픽스호크 드론을 컨트롤하거나 또 어떤 상태 정보를 가져오거나 할 때 모니터링이죠. 그러니까 모니터링 할 때 주요하게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컬 짐벌 속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컬의 짐벌 속성을 보면요. 짐벌을 이제 움직이기 위한 속성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짐벌의 현재 자세 정보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짐벌의 XYZ, 그러니까 이제 뭐 피치, 요롤 값을 가지고 그 짐벌의 위치 자세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짐벌 오브젝트는 속성은 이제 로테이트 메소드 가지고 이제 세팅을 해야 되고요. 직접 거기에다가 이제 요롤 피치롤 값을 넣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제 로테이트, 타겟 로케이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짐벌의 속성 값을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베이클 배터리, 이 부분도 이제 드론을 모니터링 할 때 우리가 이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볼티지, 커런트, 레벨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값을 가지고 드론의 배터리를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클 속성 중에 이제 레인지 파인더라고 있는데요. 레인지 파인더는 이제 라이다죠. 라이다에 가지고 라이다에서 주는 디스턴스하고 볼티지 정보 가져와서 장애물과의 거리를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요. 콜백 펑션 사용해서 리스너 통해서 우리가 이제 드론에서 어떤 특정 장애물이 뭐 특정한 거리에 왔을 때 어떤 특정한 동작을 수행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이제 레인지 파인더 속성 값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클 EKF OK 인데 EKF는 비행 제역이죠. 비행 제역이 칼만 필터를 포함한 PID 컨트롤을 포함해서 드론의 자세를 잡아주는 비행 제어기가 되겠는데요. EKF OK 요거는 이제 단지 이제 불린 함수로 이제 EKF 제어기의 상태를 조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EKF 상태 OK 속성 값이 true이면 정상 상태인 거고 false면 지금 비행 제어기가 정상이 아닌 상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체 상태 모니터링 할 때 사용하는 어트리뷰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클 라스트 업빗 요것도 이제 기체의 FC의 상태를 조회할 때 FC의 헛빛을 점검하는 건데요.
FC의 헛빛을 점검해서 마브링크에서 이제 헛빛을 받아오는 주기를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가 이제 뭐 여기 이제 예제도 나와 있는데요. 예제를 보면은 1초 이상일 경우에 그 에러를 발생시키는 그런 이제 예제가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리스너 콜백 펑션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조금 있다가 리스너 콜백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콜백 함수를 가지고 리스너를 가지고 이제 같이 쓰게 되는데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베이클의 속성 값들을 조회해서 기체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클의 홈 로케이션이 있습니다. 홈 로케이션은 이제 홈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홈 로케이션 정보는 아밍을 할 때 FC의 이 어트리뷰트 속성 값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요거 이제 값은 그 로케이션 글로벌 프레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위도경도 좌표하고 해발 고도가 되겠죠. 그 값으로 해서 저장이 되겠고요. 이제 그거를 바꿔줘서 홈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지금 홈 위치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불러올 적에 이렇게 이제 베이클 커맨드 메소드를 써야 돼요. 베이클 커맨드 메소드 써가지고 다운로드 메소드 커맨드 오브젝트를 만들고 다운로드 메소드 가지고 로케이션을 홈 포인트 홈 로케이션을 가져와서 출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바로 출력하면 안 되고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런 규칙을 통해서 홈 포인트를 가져와야 돼요. 그 다음에 베이클 시스템 스테이터스라고 있습니다. 시스템 스테이터스는 이제 스테이트 속성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시스템 스테이터스 안에 보면은 이제 시스템 스테이터스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스트링 목록이죠.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목록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의 이제 값이 이제 상태에 따라서 드론의 상태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요. 어니닛은 FCA를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 때 스테이트 어니닛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부트는 이제 부팅되는 중에 부트로 나오고 상태 정보가 그 다음에 칼리브레이팅은 칼리브레이션 수행 중일 때 칼리브레이팅이라고 나오게 돼요. 시스템 스테이터스 값이 그리고 이제 스탠바이 상태는 아밍 전 그리고 액티브는 아밍 걸어서 비행 중일 때 그리고 이제 크리티컬은 정상 상태는 아닌데 비행은 가능한 상태예요. 비행은 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에머전시는 이제 뭐 정상이 아니죠. 기체가 완전히 정상이 아니어서 추락하는 상태가 이머전시 상태가 되고 이제 파워오프는 말 그대로 이제 시스템 파워오프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스테이터스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들어오는 우리가 코딩할 때 드론 모니터링을 프로그램에서 주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이클 헤딩은 뭐 말 그대로 360도 이내에서의 북쪽이 기준이 0이 되고요. 북쪽이 기준이 되는 각도를 방위 각도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베이클 is armable. 요거는 이제 true일 때 이제 아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true일 때 아밍을 할 수 있는 거고요. false로 나오면은 아밍이 불가능한 상태이죠. 그래서 프리아밍 체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아드파일럿에서 이제 파라메타에서 프리아밍 체크를 아예 빼놓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드론에서 전원을 넣고 아밍을 하기 전에 FC에서 자체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프리아밍 체크를 하게 되는데, 프리아밍 체크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게 폴스가 되겠죠. 그래서 폴스가 되면 아밍이 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베이클 에어스피드, 이거는 더블 값으로 더블 타입의 메터 퍼 세컨드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메터 퍼 세컨드 에어스피드 값이 되겠고요. 이제 에어스피드 값은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오토 비행이나 미션 비행이라든지 가이드 모드에서 비행할 때 기체의 이동 속도가 지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에어스피드, 기체의 이동 속도를 지정할 때 요 속성 값을 이용을 한다. 이것도 알아주시면 중요하고요. 그라운드 스피드 역시 이제 이건 그라운드 스피드 기준으로 메터 퍼 세컨드 역시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오거나 또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지정을 해주면 오토 모드나 가이드 모드에서 기체의 이동 속도가 되게 됩니다. 이 밑에 보면은 속성 값을 지정할 수 있는 속성 값들이 속성들이 를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여기 베이클 홈 로케이션, 그리고 베이클 짐벌, 베이클 에어스피드, 베이클 그라운드 스피드, 베이클 모드, 모드도 비행 모드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 모드도 프로그램에서 이건 변경을 할 수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비행 모드도 변경을 시킬 수가 있고요. 베이클 암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경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암드를 true로 해주면 이제 아밍이 걸리게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태를 보려면 거꾸로 읽어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값을 지정하거나 읽어올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어트리뷰트들은 여기에 되겠고요. 그럼 샘플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동작을 했는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GPS까지 봤고요. GPS 제로하고 이제 그 HDOP, VDOP 값, 픽스 타입, GPS 개수, 위성 개수까지 봤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클 짐벌 이렇게 해서 읽어오게 되면 짐벌의 XYZ 라디안 값이 나오게 되겠죠. 짐벌이 지금 우리 시틀의 기체에는 짐벌이 없으니까 또 다 논으로 나옵니다. 논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짐벌이 달려 있으면 피치롤 요 값이 라디안 값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상태, 그래서 볼티지, 커런트 레벨, 지금 몇 % 남았는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EKF, OK는 불린 값이니까 true로 정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스트 업빗은 최종 받은 이전에 가장 최근에 받은 헛빛과 지금 현재 받은 헛빛과의 시간차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이게
1초 이상 넘어가면 이제 그 마브링크의 통신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기체가 이상 동작을 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요걸 모니터링 했다가 어떤 이제 기체를 착륙시킨다든지 리턴 톰 시킨다든지 하는 부분을 처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레인지 파인더. 레인지 파인더도 지금 라이다도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디스턴스 논, 볼티지 논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레인지 파인더 거리, 볼트 따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논으로 나오고, 헤딩 정보 364도, 거의 북쪽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364도로 나오고요. 아밍 할 수 있느냐는 현재 트루 상태입니다. 그래서 프리아밍 체크가 끝난 거죠. 정상으로 끝난 거고, 시스템 스테이터스는 지금 현재 스탠바이 상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모드를 봤을 적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드가 있었지만, 이 중에서 스탠바이 모드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시스템 스테이터스의 여러 가지 이제 상태 값들 중에서 스테이트 프로퍼티의 상태 값에 의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라운드 스피드. 그라운드 스피드는 지금 거의 뭐 움직이지 않으니까 거의 0으로다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 스피드도 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리어블 모드 네임, 비행 모드가 되겠고요. 스테블라이즈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비행 모드는 스테블라이즈 상태가 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플라이트 모드 종류가 나와 있어요. 상수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 스테블라이즈 모드가 0번이에요. 그래서 0으로다가 상수값으로 미리 디파인 되어 있고요. 아크로가 1번. 근데 우리가 이제 이제 오프보드 모드의 비행을 할 때 주로 이제 뭐 컴패니언 컴퓨터에서 FC에 어떤 명령을 줘서 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렇게 이제 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그럴 적에 이제 주로 쓰는 비행 모드가 이제 가이드 모드가 되겠고요. 미션 비행 같으면 오토 모드를 많이 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가이드하고 오토 모드 많이 쓰고, 이제 그 가이드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기체 제어가 끝나면 로이터 모드로 바꿔서 기체를 정지시켜 놓는다든지, RTL 모드로 바꿔서 리턴 톰 시키는 그런 모드로 많이 쓰고, 또 랜딩 할 때 랜딩 모드 이렇게 많이 쓰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속성 정보를 설정할 때 좀 한 가지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뭐 베이클 모드, 암드, 에어스피드, 그라운드 스피드 속성 정보들은 이제 직접 변경이 가능한 속성들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속성 값들은 변경이 가능한 어트리뷰트입니다. 그래서 속성 값인데, 이제 이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비행 시에, 자동 비행 시에 이제 그라운드 스피드나 에어 스피드 같은 걸로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비행 모드 바꾼다든지 해서 비행 중에 어떤 변경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 사용하는 이제 속성 정보가 되겠고요. 이제 주의할 거는 이런 속성 정보를 변경할 적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코딩에서
그 어트리뷰트를 변경을 시키고 나서 제대로 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코드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 드론 키도 그렇고요. 뭐 마브 SDK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드론의 상태의 이 속성 정보를 변경을 시켜서 드론의 상태를 변경을 시키면 사실 이제 리턴 값이 기본적으로 오질 않아요. 주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어떤 이제 중요한 그 드론의 상태를 변경시키는 중요한 그 속성 값들을 바꿔주게 되면 반드시 이제 그 뒤에 그 정상적으로 그 속성 값이 변경이 됐는지를 체크하는 루틴을 하나 집어넣는 게 안전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이클 모드를 이제 가이드 모드로 바꿨죠. 가이드 모드로다가 베이클 모드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아밍을 겁니다. 아밍을 거는데 베이클 모드의 네임이 가이드 모드인지, 그리고 아밍이 지금 안 걸려 있는지 그걸 체크해서 안 걸려 있으면은 계속해서 대기 상태로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이거를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모드가 변경되지 않았는데 아밍이 된다든지 아밍을 걸려고 한다든지, 또 내지는 이륙을 바로 시키려고 하는 커맨드가 실행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에러가 발생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체에서 코드에서 이상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모드 바꾸고 아밍 걸고 나서는 이런 이제 체크하는 플로우를 집어넣어 주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뭐 마브링크만 정상적으로 헛빛만 잘 그 별 이상이 없다면 뭐 사실 그 어트리뷰트 속성 정보 변경하면 잘 동작을 합니다. 잘 동작을 하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이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는데, 시틀에서는 좀 문제가 돼요. 시틀에서는 오히려 그 실제 드론을 가지고 테스트했을 때는 바로바로 이제 아밍 걸리고 실시간으로다가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데, 시틀에서는 좀 약간 실행에 대한 시간차가 있습니다. 시간차가 있어서 그 코드가 실제 그 시틀이 따라가지 못하고 코드가 더 빨리 진행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코드들을 넣어주는 게 코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짐벌 속성 변경시키는 방법인데요. 짐벌 로테이트에서 마이너스 90도 하면 피치가 하방으로 이제 90도 회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닥을 이제 쳐다보게 되겠죠. 정면을 만약에 보고 있었다면. 그리고 이제 5초 동안 대기하고, 이건 이제 그 카메라 포즈 요거는 이제 변수고, 로케이션 글로벌 릴레이티브 요걸로다가 이제 글로벌 릴레이티브로 의 값을 글로벌 프레임으로다가 바꿔주고요. 로케이션에서 카메라 포즈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타겟 로케이션은 ROI를 지정하는 거예요. 아드파일 뭐 미션 플래너를 사용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드론에다가 이제 카메라가 달린 기체에 ROI를 어떤 특정 지점을 ROI로다가 지정을 해주게 되면 계속 이제 드론이 진행하면서도 계속 이제 기수 방향이 그 특정 ROI 지점을 바라보면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이제 특정 지역만 중심적으로 촬영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이제 타겟 로케이션을 짐벌의 이제 그 어트리뷰트인 타겟 로케이션 어트리뷰트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ROI를 지정을 해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샘플 코드를 사용해서 ROI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드 암드는 지금 현재 아밍이 아니니까 false로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예. 소스에 보면 우리가 샘플 프로그램에 소스에 보면 이 샘플 프로그램 위치 혹시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를 어디를 하시느냐면요. 저희 쿼드의 GitHub 참고를 하시면 돼요. 저희 쿼드의 GitHub에 보면 GitHub에 드론키 파이썬 레포지토리가 있습니다. 예. 저희 쿼드 GitHub에서 레포지토리 중에 드론키 파이썬 레포지토리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게 이제 그 드론키 파이썬 공식 GitHub의 레포지토리도 있는데 그쪽 레포지토리에서 포크해서 가져와서 제가 좀 일부 수정한 게 있어요. 샘플 프로그램에 여기 example로 들어가면 샘플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GitHub의 그 마스터 쪽에 그 샘플 프로그램은 저희 이제 교재하고는 조금 안 맞습니다.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이제 아드파일럿 시트를 사용하고 그쪽 마스터 쪽에서는 그 드론키 시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코드가 좀 안 도는 게 있어서 여기 이제 가져와서 제가 이제 좀 수정을 한 소스니까요. 이쪽 그 레포지토리에서 저희 레포지토리에서 다운 받아서 샘플 프로그램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이제 가져오는 거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홈 로케이션 가져오는 거는 우리가 이제 홈 로케이션 어트리뷰트를 바로 읽으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맨드 오브젝트 생성시켜서 거기에서 다운로드 메소드하고 웨이트 레디 메소드 실행시켜서 그 홈 로케이션에 값을 넣어줘야 돼요. 요 메소드를 사용해서 값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요. 세팅을 할 적에는 바로 넣어주면 돼요. 세팅은 바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Alt 넣어주고요. 글로벌 프레임으로 이제 바꿔서 넣어줘야 되겠죠. 글로벌 프레임으로 바꿔서 넣어주고 그래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바뀌었는지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있게 되겠습니다.